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 8월 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적용했던 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유예가 연장되기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을 향한 조 바이든 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이죠.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에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중국에 투자 시설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리스크 중 하나였는데요. 다행히도 미국 정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 그리고 대만의 TSMC 등의 기업들에는 1년간 이러한 조치에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한인 올 10월이 다가오기 전이죠. 8월에 이러한 조치를 계속 연장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유예 방침은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미일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는 물론 경제 분야의 마찰이 심화되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현지 반도체 업계에서도 미국의 지나친 대중국 규제는 공급망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는 미국의 중국 규제에 대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 악화를 막고 또 소통 채널을 복원하려는 일환으로 러몬도 장관을 중국에 보내기도 했죠. 이를 반영하듯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리창 총리 그리고 허리펑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미국이 물론 국가 안보를 중시할 것이다라고 밝히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현상은 없다고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중 무역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양국 간의 관계 또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몬도 장관뿐 아니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 4명을 잇따라서 중국에 보내면서 중국과의 화해 시그널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시장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또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화해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 G20 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에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이죠.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이 두 국가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중 관계, 이 미중 관계는 우리 시장 또 반도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반도체 규제 유예 연장, 화해의 역습인데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과 미중 관계에 대한 해석,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참 외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 같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밀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화웨이에서 대표적인 또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 반도체 규제와 관련된 부분 내용인데요. 3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 반도체 규제 효용성 논란. 과연 규제를 했는데 이게 얼만큼 효과적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외교.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이 방안들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생각보다 중국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제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화웨이에서 스마트폰, 이 화웨이의 이 메이트 60
프로가 새롭게 이제 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트 60 프로가 5G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하웨이가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제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가는 CPU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화웨이의 고성능 반도체 기린 9000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이트 60 프로의 다운로드 속도가 500MB per second. 그러면서 이제 이 4G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운이 가능한 그런 이제 5G가 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려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이제 이 글로벌 타임스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번 하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출시는 미국 제재 실패 증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이 정부 당시에 이제 이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제재를 가했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부품이나 기술을 사용한 업체가 허가 없이는 하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가 시행이 됐었고, 그때부터 하웨이 같은 경우에 해외로부터 5G 칩을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4G 칩만 살 수가 있게 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했었던 하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그때 본격적으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웨이가 메이트 60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5G 폰을 어떻게 만든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가 나온 게 하웨이가 엔비디아급 이 GPU를 만들었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수율이나 성능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웨이가 엔비디아의 A100의 성능과 비슷한 칩을 개발하는 이 GPU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100을 지금 현재 중국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낮춘 중국용 A100을 개발을 해서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중국의 AI 산업이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태, 자급자족 가능한 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이 엔비디아의 A100이 이미 전 세대 제품으로 되어버렸거든요. 올해 이제 이 차세대 제품인 H100을 이제 내놓은 상태고, 내년에는 GC200이라는 또 이제 AI 특화 이 시스템도 발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A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대의 제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A100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AI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웨이가 이러한 이제 엔비디아의 A100급의 GPU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는 이유가 쿠다라는 이제 툴킷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툴킷으로 어느 정도 이 개발 도구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온 건데, 지금 중국에서 이 쿠다를 사용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GPU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이제 중국이 무언가 이 반도체 내에서도 자꾸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현재 A100급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이제 계속적으로 그 윗급의 뭐 H100이라든지 지금 이 다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고성능의 GPU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상태에서 역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에 중국향으로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 수출 규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유예가 돼야지 우리나라에 또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월에 유예 기간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확인을 하면서 이 이슈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혹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이슈에 대한 흐름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찌 보면 참 중국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6만 원대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돌파를 해주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7만 3천 전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양 HBM3 이 공급 소식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양 기업의 전략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좀 나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워낙에 이제 HBM 시장이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HBM3 양산에 들어가면서 내년에는 이제 아예 6세대까지도 양산을 하려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HBM3 양산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세대 HBM3E를 개발을 했고 내년에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 두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도 이제 한 방을 나타낸 거죠. 엔비디아양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순식간에 이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6세대 HBM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고객은 늘어나고 당연히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수율 또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이 조금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에 잘 상승이 나왔었던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후공정이나 혹은 이제 전공정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상승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승이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다만 오늘까지는 무언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 약간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다른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요일 날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금요일 날에 워낙에 좋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은 단순히 쉬어가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보였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이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더 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때 시장을 아예 주도하는 흐름으로 이끌어 가줄지 아니면은 이전처럼 다시 한번 단발적으로 상승이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 금요일 날에 워낙에 좋은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는 더 움직일 만한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들이 쉬어간다라는 포인트들을 잘 이번 주에 이용해 봐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반도체를 이야기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이 무언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화웨이에서 들려온 이야기 자체가 이제 그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이 자급자족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춘다라고 하면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 조금씩 해소되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미국이 어떻게 또 스탠스를 변화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스탠스 변화에 맞춰서 이 중간에서 또 어떻게 외교 변화를 이루어 나갈지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HBM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 HBM이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종목들은 금요일 날에 워낙에 수급이 크게 들어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반도체는 약 거의 한두 달 정도 구간 동안에 추가적인 상승이 쭉쭉쭉 이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냥 그 수준 내에서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시장을 이끌어내주는 이러한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에도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역시나 개별주 종목 장세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흐름이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로봇주 쪽이 완전히 지배를 하는 시장이 오늘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혹시나 반도체가 쭉쭉쭉 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이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또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럼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역시나 수급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로봇주들이 결국에는 오늘 분출이 확 나오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주 말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전략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시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